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1차 시에 이어서 2차 시에도 지능에 대한 현대적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끄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지능에 대한 현대적 관점에서는 저번 시간에 보셨듯이 스탠버그 이론하고요. 또 이번 2차 시에서 살펴볼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그리고 골먼의 정서 이론에 대해서 같이 볼 건데요. 이 지능에 대해서 현대적 관점에 있어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관점이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든지 언어가 유창하다든지 문제 해결 능력 또는 학습 능력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들이 현대에 들어서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은 과제를 수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과 어떻게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그 환경을 우리가 잘 나에게 적응시키고 환경에 잘 적응하여서 여기에서 창의성을 발휘를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개인의 영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단순히 내가 어떠한 지식을 획득한 것, 습득한 지식, 이것을 결정적 지능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뭐 책을 읽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순히 많은 지식을 우리가 확보를 하는 이런 결정적 지식하고 이러한 결정적 지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연관성을 가지는 것, 이것을 유동성 지식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지식에 우리가 한정해서 지능하고 어떻게 맞물려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능 지수를 파악을 한다든지 개인의 지능적인 역량을 살펴봤지만 현대적 입장에 들어서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능에 대한 영역들을 조금 다양화시키고 여러 분야에서 사람들마다 독특하게 탁월한 지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조금 있다가 보시게 될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번에 선생님들하고 이제 저하고 낱말을 잔뜩 늘어놓고 이 낱말을 얼만큼 외울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같이 활동을 해봤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낱말을 쉽게 빨리 외울 수 있는 반면 어떠한 사람들은 빨리 외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그거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지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잘 외우지 못한다 또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해서 이게 우리가 좀 그런 측면으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그거 외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능력과 더 잘할 수 있는 지능의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특별한 재능, 재주가 다 다르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재능과 재주를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발휘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그런 활동을 토대로 해서 자기 만족감, 자기 성취감, 자기 실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지능에 대해서 발달 이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여러 가지 지능적인 영역을 잘 살펴보고 이것을 잘 분석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발달 심리학에 있어서는 아동들을 잘 관찰하고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발달 과업 중에 어떠한 면이 좀 특출한가 이것을 개발해내는 과정이 강점 찾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잘 찾아주고 이것을 개발시켜주고 훈련시켜주고 그럼으로써 발달하는 과정 중에 아이가 그 조직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잘 적응을 하고 이제 그런 사회생활 과정 중에서 성인으로 우리가 이제 원만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발달 심리학에서의 최종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앞에서는 스턴버그의 이론을 살펴봤고요. 2차 시에서는 이제 231페이지부터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다중지능이 어떤 것이 있나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테스트해보고 다중지능 이론을 같이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이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먼저 9개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하고 그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핸드폰이나 그 노트북에 인터넷이 켜져 있으면, 자,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글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도 괜찮고 노트북에 들어가셔서 구글을 접속을 하시면 구글 창이 뜰 거예요. 자, 구글 창이 뜨면 이 구글 창에서 다중지능이라는 키워드를 집어넣으세요. 다중지능 키워드를 여기다 쓰시면 이 밑에 다중지능 검사라고 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스마트폰도 똑같이 스마트폰이 있으시면 스마트폰 구글로 들어가셔서 구글로 접속하셔서 구글에 다중지능이라는 키워드를 쓰시고 그 밑에 보시면 다중지능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중지능 검사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창이 바뀌면서 바로 다중지능에 대한 검사 테스트 시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같이 테스트를 하려면 이제 시간이 걸리므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테스트를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테스트를 이제 해보시고, 요 테스트 후에,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다중지능 중에 어떠한 영역이 발달돼 있고, 어떠한 영역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저한테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선생님들하고 면대면 이제 강의로 진행이 될 것 같으니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때 선생님들께서 이제 혹시 제가 먼저 이러이러한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시고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다중지능 테스트를 다 해보셨죠? 자, 다 해보셨으면 이런 다중지능 중에서는 언어, 논리, 수학, 시, 공강, 신체, 운동, 음악, 대인관계, 오타 났네요. 개인 내, 개인, 그리고 자연, 뭐 영성, 이렇게 가지 이제 뭐 9가지의 지능들이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지 제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마다 각별하게 기억하는 것이 다 다를까요? 사람의 뇌는 8가지의 지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바로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미리 안다면 아무래도 더 성공적인 인생이 되겠죠. 다중지능의 강점이 곧 재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체크해보세요. 숫자들은 어떤 질서에 의해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들어갈 숫자를 맞춰보세요. 세 번째 숫자는 앞에 두 숫자를 더한 겁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맞췄다면 당신은 수학 지능이 뛰어난 겁니다. 숫자들은 어떤 질서에 의해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들어갈 숫자를 맞춰보세요. 남들보다 빠르게 맞췄다면 당신은 수학 지능이 뛰어난 겁니다. 3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물들을 말해보세요. 토끼, 다람쥐, 나비, 잠자리, 배, 사자, 코끼리. 아이가 10개 이상의 단어를 말한다면 어휘력이 좋은 편이고 언어 지능이 높을 겁니다. 이 그림을 마음속에서 180도 회전시켜 보십시오. 그럼 그림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만약 맞췄다면 공간 지능이 강점일 겁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잘 파악할 수 있나요? 그런 특성은 자기 이해 지능과 관련이 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읽어내나요? 그렇다면 대인 지능이 높은 편입니다. 동물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한다면 자연 친화 지능이 높을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8개의 범주 안에 속하기 마련이고 이 8개 중 가장 잘하는 부분이 하나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강점이고 재능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신의 강점 지능과 가장 잘 어울리는 직업을 선택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보통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 상위의 3개 지능이 조화롭게 결합된 경우입니다. 스포츠 선수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사가 어울리겠죠. 판사가 제격이겠죠.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인이 어울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가 원하는 일을 할 때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Good grammar and spelling are important, but if you want to write essays, 네, 선생님들 잘 살펴보셨죠? 자, 이런 그 다중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으셨는데요. 요 다중지능하고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지능들은 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상위 3개의 영역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이들에게서도 이런 독립된 지능 중에서 이제 상위 3개를 잘 개발시키는 것이 그 아이의 미래나 장래의 진로를 설계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정서지능하고 이제 또 기타 지능이 되겠는데요. 이런 정서지능에 있어서는 골먼이 제시한 정서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성지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감성지능은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공감 능력이 뛰어날수록 우리가 사회에서 작업을 수행을 하거나 사업에서 사회활동에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리더십을 더 발휘를 잘할 수 있는 경우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 정서지능이나 또는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중지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인마다 이제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정서지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선생님들하고 같이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지능적인 영역에 있어서 내가 얼만큼 이 정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 테스트할 게 조금 많이 있죠. 자, 선생님들하고 하나씩 볼 테니까요.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그 점수를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골먼의 EQ, 이제 감성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8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극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는 만일에 이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 있다. 어떠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4개 중에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여행을 못 가는 환경이지만 만일에 이제 이런 그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 있다. 상상을 해보시고 자, 어떠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자, 4개 중에 하나 고르시고 번호를 옆에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문항입니다. 자, 2번째는 내가 딸을 데리고 이웃과 함께 놀이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놀이터에 있던 어떤 한 아이가 울기 시작했는데 다른 아이들이 같이 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럴 때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딸하고 이웃 사람들하고 놀이터에 같이 갔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아이가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 봤더니 다른 아이들이 이 아이하고 놀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때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어떠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역시 4개 중에 1개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골라보셨나요? 자, 3번째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보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만일에 중간고사 시험을 망쳤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4개 중에 골라주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보셨나요?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에서는 만일에 선생님들이 전화를 통해서 텔레마케팅이겠죠? 혹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미 계속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앞에
15명의 고객님이 전화할 때마다 15명의 고객이 계속 퇴짜를 놓았습니다. 물건을 안 산 거죠. 자, 전화할 때마다 고객들이 퇴짜를 놔서 하나도 물건을 팔지 못한 거예요. 자, 이럴 때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어떠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자, 4개 중에 하나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항까지 풀어보셨습니다. 자, 5째 문항입니다. 5번째는 선생님들께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배우자 하고 같이 자동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바로 앞에 끼어든 차 때문에 몹시 흥분을 한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옆에 타고 있고 운전하는 사람,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배우자 이제 이런 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바로 앞에 차가 끼어든 거예요. 그랬더니 막 몹시 흥분을 한 거예요. 자, 이 운전자를 달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4개를 읽어보시고 4개 중에 하나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4개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3번을 해야 될까요? 그의 욕설에 동조를 해야 될까요? 자, 어느 게 좋을까요? 자, 6번째 문항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언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지금 계속 이제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자, 이럴 때 언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들의 행동을 4개 중에 하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 20분간 휴식을 제의하고 그 뒤 토론을 계속한다. 싸움을 중지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3번째, 4번째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는 어느 거를 고르셨나요? 자, 마지막 7번째, 8번째입니다. 자, 선생님의 뭐 만일에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녀가 있으신 선생님들 계시고 또 이제 뭐 저기 하다면 이제 상상해서 만일에 선생님의 아들이 수주범을 많이 탄다. 자,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자, 4개 중에 읽어보시고 이 중에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적합한 거를 하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4개 중에 하나 고르셨나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자, 어렸을 때 선생님들께서는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는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다시 피아노를 치겠습니까? 자, 여기 4개지에 또한 문항을 읽어보시고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는데 이제 지금은 치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피아노를 다시 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4개 중에 하나 골라보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 다 선택을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점수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은 우리가 항목들 1번, 2번에서 8가지 문항이 되겠고요. 위에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선생님들이 해당하는 번호에 점수를 더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문항에서 자, 1번을 했으면 20점, 2번, 3번까지 20점이고요. 4번을 선택했으면 0점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번에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 3번부터 해서 8번까지 선생님들이 답변한 거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 더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점수를 다 더하셨으면 잠깐 더할 시간을 드릴까요? 점수를 다 더하셨으면 그 점수의 밑에 합계에 대한 이제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뭐 해설이 길진 않지만 더한 점수가 60에서 120점 사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감성 지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60점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감성 지수가 이제 조금 낮은 편이고 120점 이상이면 감성 지수가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감성 지수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미국의 행동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이 제시한 그런 지능인데요. 그 이제 자기 감정을 어떻게 통제하고 조절하고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공감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성을 내가 캐치하고 나의 감정을 통제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내가 감정이입이 돼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내가 평균에 속한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 감성 지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거지만 혹 간혹 60점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감성 지수가 너무 낮은가? 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감정 통제가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런 분들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측면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물이나 현상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제3자적 시각으로 보고 자신의 감정을 정말 잘 조절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성 지수가 이제 높은 것도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다중지능에 대한 그 개념을 보셨듯이 내가 뭐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무슨 논리적 뭐 수학 능력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뭐 지능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직업을 선택을 하고 나서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자기가 이제 그 덜 개발된 지능하고 그런 지능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이게 때로는 안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능에 맞는 자기 재능에 맞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 직업을 찾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지능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발달 이론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지능 지수가 감성 지수가 높은 측면은 뭐 상담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비스 영역, 이제 복지 영역, 뭐 다른 사람들하고 대인 관계를 맺는 그런 영역의 직업적인 활동을 하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이로운 직업입니다. 유용한 직업이에요. 유용한 그런 이제 지능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제 감성 지수가 낮다라고 해서 이거는 절대 나쁜 게 아니고요. 내가 객관적인 시각 또는 이제 현실적인 감정 통제를 아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사물이나 상황을 볼 때 굉장히 분석적으로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아까 이제 그 문제에 나왔듯이 누가 언쟁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때로는 이제 같이 언쟁을 하다가도 어떤 사람들은 또는 이제 누가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경우에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가서 아이를 달래고 또는 이제 언쟁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 편이 돼서 이제 잠시 뭐 쉬었다 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감성 지수가 이제 낮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역으로 조금 더 객관적이고 분석적이고 조금 이성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3자적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이성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감성 지수라고 하는 거는 이런 내용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 공감력을 가지고 있나를 살펴보는 그런 측면이므로 선생님들께서 이 점수에 따라서 내가 나에게 이제 이런 조절 능력이 있구나, 이런 통제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다시 그 강의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이 정서이능 이제 기타 지능 이론에서는 이제 다른 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거의 저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넘어가고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 발달 이론에서 이제 크게 다루어지는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 233페이지 보면 비내의 지능 검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지능 검사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제 비내의 지능 검사 그리고 또 다른 학자가 제시한 이제 지능 검사에 대한 이야기, 뭐 스탠퍼드 비내 검사, 뭐 무슨 그 여러 가지 맥슬러의 검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지능 검사라고 하는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추론 능력 또는 이제 뭐 그 분석적 능력, 논리 사고 능력, 그리고 뭐 언어 능력, 공간 능력, 이제 그 다양한 여러 가지 능력 안에서의 특히 이 지능 검사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학습 능력을 추적하기 위해서 했었던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236페이지, 237페이지에 나오는 웨슬러의 이론 같은 경우에도요, 그 유아용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 지능에 대한 편차와 이 지능에 대한 구간을 나눠 놨습니다. 이 나눠 놓은 구간에 따라서 해당되는 영역을 보고 만일에 그 그림에도 보여지듯이 237페이지 보시면은 그 밑에 표가 있습니다. 중간 정도 되는 이제 90에서 110 정도 그런 지능 지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걸 보통 영역으로 봤고요. 그 70 이하 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신 지체 그리고 30에서 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련 가능한 영역 그리고 130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업에 있어서 우수성을 드러내 줄 수 있는 특수 영재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요 점수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그 보통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 이제 학업에 있어서 그런 이제 적응력에 문제가 없지만 만일에 70 이하일 경우에는 이런 이제 학생들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한 학급에서 이제 원만하게 학습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따로 이제 분반을 해서 특별 교육을 시키던지 특수 교육을 시키던지 그러한 그 과정이나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능에 대한 검사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지능 검사에 대해서 그거에 조금 이제 장점들을 파악을 해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이제 검사를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요. 자, 2차 시 이후 다음 시간 3차 시에서 마지막 이제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